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봇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면책에 대한 오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파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회생 또는 파산에 관한 실무를 한 20년 이상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산 면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변제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이 변제계획 변경안이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해서 인가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따끈따끈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회생이란 빚잔치 안 하고 나눠서 갚는 게 회생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변제 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인데, 이 변제 계획안 안에 총 내 채무가 얼마고, 그리고 가용소득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청산가치가 얼마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 다섯이라는 분이, 물론 성은 조씨고 성함이 다섯이지만 실명은 아닙니다. 이 조 다섯이라는 분이 기존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 변제 계획안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얼마의 채무가 있는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월 얼마씩 이렇게 착실하게 갚아가겠습니다 하는 걸 법원에 제출하는 거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인가입니다. 그런데 이 인가받은 변제 계획안은 이분의 채무가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1인 생계비로 해가지고 월 가용소득, 그러니까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될 돈이 한 120만 원 가량이 됐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났는데, 이 변경 계획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변경이 생긴 거예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받을 때하고 개인회생을 인가받은 이후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뭔가의 변동이 생겼는데 수입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직장을 갖다가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부양가족이 늘었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겨서 기존에 인가받은 이 변제 계획안대로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한 변동이 생기면 그러한 이유로 인가받은 이 변제 계획안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제 계획 변경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제가 회생 또는 이 파산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은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당자님, 저 예전에 인가받은 김하나인데요, 박세신인데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내지는 담당자님, 제가 그때는 미혼이었는데 지금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런 변동이 생긴 이유로 그러면 내가 예전에 얼마를 납부했었는데 지금 그 돈을 납부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 번 인가받은 변제 계획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대로 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경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회생의 가용소득은 무조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무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경계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그거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게, 왜냐면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나한테 좀 더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건데, 이 무조건적으로 돼,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 방법을 찾을 의욕 자체도 상실이 될 뿐더러 방법이 없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경 계획안도 이미 인가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 가용소득을 120만 원이라는 가용소득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다선님은요, 어떤 그 변동이 생겼냐면 자녀를 얻으셨어요. 네, 등려를 하셔가지고 저도 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이쁜 아기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 배우자도 있고요. 자녀도 있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설명을 드리면서 무조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가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거주 현황이라든지 물가 상황이라든지 그 밖에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용소득이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조다선님은 이미 인가받은 변제 계획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산한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부양가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배우자는요, 갓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사실 소득활동에 종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지금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갓 출산한 산모한테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이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월 120만 원을 납부하는 이 조다선님은 자녀와 배우자까지 포함한 3인 가족 생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3인 가족 생계비가 되면 오히려 가용소득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은 3인 가족 생계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한 260만 원이 되니까 이 120만 원을 낼 수 있는 이 가용소득은 1인이었을 때고 3인이 되면은 이 12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집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지켜져야 된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그래서 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갚아도 그 금액 이상만큼은 갚아줘야 된다. 왜? 회생이란 빚잔치 안 하고 나눠서 갚는 게 회생이야? 그렇죠. 빚잔치를 안 하는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그 재산만큼은 나눠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저 역시 이 사건을 당담하면서 물론 1인 생계비로 인가를 받았지만 이 또 너무 이쁜 자녀를 출산한 그 기쁨,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또 인구가 더 늘어났다는 기쁨,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가용소득을 낮춰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라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한 번 인가받은 이 개인회생 변제 계획 역시 그 사정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변경 계획안이라는 걸 제출할 수 있고, 그 제출하는 변경 계획안이라는 것은 그 청산 가치가 보장이 되면은 가용소득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실무에 적용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면책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